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뭔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죠?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구독자 타점부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공땡땡님. 공땡땡님은 닉네임이 이름이셔서 제가 따로 그냥 가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번 달이네요. 4월 전체 해서 이제 1000만 원, 108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카톡을 제가 따로 안 가져왔네요. 카톡에 너무 마음 편하게 매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어무이뻘 되시는 것 같은데 50대 어무이뻘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그냥 전국의 여성 트레이더들 중에 뭐 전국 한 1%쯤 되겠다 맞죠? 축하드립니다. 전업주부이시면서 집안의 보탬이 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축하드립니다. 공땡땡님. 그 다음에 딸기마쿠님 한번 읽어볼까요? 딸기마쿠님 오늘 카톡 있네요. 매일 10만원씩 벌기 단타하다가 작년 12월에 심하게 물려있던 제가 1월 1일 주주님을 알게 돼서 이제야 앞이 보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월천 이상이 됐습니다. 박수 드릴게요. 월천 대사 등극하셨군요. 주주총회 카페 만들면 처음으로 월천 찍을 때 월천 대사 제가 등급 따로 만들어 둘게요. 그 게시판을 제가 따로 만들어 둘게요. 네이버 카페 만들면 월천 대사 인증 게시판 뭐 이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월천 대사 다음에는 이제 3천 대사, 그 다음에 5천만 원일 때 이제 5천 크스. 5천 크스 찍으면 뭐 사실 말 다 했지. 일단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찍으면 그 뒤에 한 달에 1억을 찍냐 안 찍냐 안 중요하지. 사실은 삶의 질 자체가 5천만 원부터는 그냥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월천 대사, 3천 대사, 그 다음에 5천 크스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딸기마쿠니까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단타할 때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매매를 하셨고 하루의 수익률을 보시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매수 매도를 보면 이게 지금 작년 10월 전체거든요. 작년 10월 전체 다 해서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와, 한 달에 300만 원이나.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하루에 매수 금액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4천만 원 사가지고 하루에 1%씩 뛰기 해가지고 10만 원씩 벌면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걸 떠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으로 큰 돈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매일 아침 9시 눈 빠지게 매일매일 3천만 원, 4천만 원씩 매매하려고 해보세요. 힘들겠죠? 이것도 이제 작년 12월에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주주총회 채널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서서히 바뀌는 모습. 올해 1월 달에 350만 원, 올해 2월 달에 850만 원,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또 800만 원, 올해 4월 달에 또 2천만 원. 그러니까 점점 수익이 불어나죠. 점점 복리가 쌓여가는 게 느껴지고 매매 횟수도 점점 적어지는 게 보이고 일단 수익률 자체에서 많이 달라졌죠. 단타할 때는 수익률이 1%씩밖에 안 돼요. 단타할 때는 수익률이 1%씩밖에 안 되죠. 근데 스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익률 자체가 바뀌죠. 6%, 10%, 7%, 10%. 3월 달에는 11%, 20%. 4월 달에는 20%, 11%, 9%. 수익률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게 스윙의 힘이죠.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다 해서 4천만 원 버셨다. 그래서 이번 달에 처음으로 월천 넘으셨다. 월 2천을 바로 찍으셨네요. 월 1천만 원을 뛰어넘고 월 2천만 원을 바로 찍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매수 금액 자체도 월 전체 다 해봤자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매일매일 단타를 3천만 원씩 치면 매수 금액이 한 달에 몇 억이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스윙을 하니까 한 달 전체 매수 금액이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잘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딸기마쿠님. 다음 리지님. 리지님은 이제 수익 그건 아니고 그것도 맞는데 이제 피드백을 하셨다. 피드백이 좋아서 리지님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씩 달라지는 힘겨운 날들입니다. 발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만의 이제 피드백을 하셨는데 중장기 재료주 조선 같은 것들은 조정 기간이 불가피하고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적 발표도 디데이의 기능을 하는가 봅니다. 요 말이 이제 중요하죠. 실적 발표 자체가 디데이의 기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실적 발표 자체가 디데이의 기능을 합니다. 맞죠? 디데이 날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많이 오른 상태면 실적 발표하는 날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로 꼬라박는 식이 많고, 그게 아니라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오히려 올라가죠. 아무도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섭섭님 하나오션. 어우, 잘하셨네요. 어제 파셨다. 급락 나오기 전에 딱 파셨네요. 욕심을 딱 덜어내고 축하드립니다. 저보다 낫네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45% 수익률 나셨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주식하면서 40% 이상 수익이 난 게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랬네요. 그 다음에 성공 리셋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자 카톡이네요. 주주님, 알기 전에는 주식 공부하면서 비중도 많이 실지 못하면서 거래하다 보니 수익에 한계가 있었는데 주주님한테 배우고 나서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주식 공부를 해도 매수하는 종목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24년 1년 동안 이익 실현했던 것과 25년 4월 오늘까지 이익 실현한 것을 보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겠지요? 이 모든 게 주주님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있지에 달라달라. 그 다음에 성공 리셋님이 작년 총 통틀어서 2천만 원 버셨네요. 작년 전체. 한 달에 다 해서 2%씩.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1억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한 달에 2%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돈이 안 됐다, 맞죠? 근데 지금은 한 달에 이제 6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벌기 시작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잘하지? 누가 가르쳤길래 이렇게 잘하지? 구독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수익을 인정하면서 했던 유튜버가 있나? 아무도 없을 텐데 진짜. 다른 유튜버들은 구독자한테 이런 카톡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이죠. 제발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띄워드릴게요 하면서 막 꼬시잖아요. 이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저한테 막 많이 보내주시죠. 그만큼 이제 자기가 달라졌다라는 게 너무너무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너무너무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정배열 폭등 초임님, HD 한국 조선해양. 이제 매도하셨네요. 이틀 전에 슈팅 나왔을 때 안 파셨다, 맞죠? 안 파신 것까지 봤는데 이제 더 올라가면서 매도하셨다.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폭등초인님 두 번째 YG 플러스. 오늘 YG 플러스 좀 올랐죠? 타점이 너무 좋아요. 맞죠? 이렇게 밀리는 날 사야 돼요. 사야 돼. 이런 날 쫄지 말고 사야 돼요. 여기서 타점이 찍혀야 돼요. 정별 폭등초인님은 이제 많이 달라지신 게 단타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폭등초인님이 단타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는 단타는 거의 안 하고 일봉상으로 많이 모아가서 이제 한 번에 터뜨리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는 것 같죠? 요거는 삼성 아니에요? 미래셋 이시라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폭등초이님 YG 플러스가 아니고 JYP 너무 좋았죠? JYP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한번 보자. 이제 돌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분히 돌려나갔다, 맞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기회는 많이 남아있죠. 이대로 이제 또 쭉쭉쭉 떨어지면 한알령 관련해서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폭등초이님 한싹 하셨네요. 요거는 이제 단타로 접근을 했겠죠. 어제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어제 재료가 터졌을 때는 바로 따라붙어서 단타 할 수 있죠. 단타를 무조건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고 할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교육을 하지 않는 거죠.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등초이님 4개 보내주셨네요. HD 한국조선해양, YG 플러스,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 한싹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현식님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구독자 현식입니다. 매번 뭉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좋은 재료를 모아가는 매매에 대해서 배우고 적용하고 금일 수익 난 내역을 공유 들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 이뤄지는 요즘 신기할 따름입니다. 종목은 BHI입니다. 지나고 나니 지수가 크게 빠졌을 때 더 크게 담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한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예수금이 적어서 다른 구독자님들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좋은 경험을 쌓아나가며 예수금을 차근차근 늘려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서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BHI
BHL 꾸준히 모아가셨네요. 일단 밀렸을 때 샀다라는 게 좋은 공부가 되신 것 같네요. 잘 하셨어요.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그 저번 달에 우리가 체코랑 원전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미뤄졌죠. 한 달 정도 미뤄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죠.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여전히 재료는 사실은 살아있죠. 왜냐면 우리랑 계약할 게 거의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갔을 때 또 슈팅 나왔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47% 수익 정도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수익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수익이 나는 메커니즘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알겠죠? 100만 원을 사든 10만 원을 사든 메커니즘 자체는 100억을 사든 10억을 사든 100만 원을 사든 다 똑같습니다. 축하 피카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고 월천대사는 제가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월천대사 인증하시는 분들은 따로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3000대사 그리고 5000크스 5000크스까지 해서 5000크스쯤 되면 이제 졸업해도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제 채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혀 채널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빨리 나가셔야 그만큼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 되겠죠. 요즘엔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구독자 수가 하루에 10명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요즘엔 제가 하도 공개 방송을 안 하고 멤버십 전용만 하다 보니까 하루에 구독자가 막 10명씩 계속 사라져요. 지금 2.6만 명이죠. 곧 있으면 2.5만 명 되지 않을까. 아 맞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린다고 해서 너무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이번에 손절했는데 나는 이번 달에 잘 안 됐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알겠죠?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면 분명히 지금 안 되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분명히 되는 날이 옵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잘하는 분들이 아니야. 저기 정별 폭등초이님 보세요. 단타에 정말 단타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안 찍힌다고요. 지금 이거는 일봉상으로 바이가 찍혀 있잖아요. 정별 폭등초이님은 하루에도 바이가 수십 개씩 찍혀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때는 예수금을 낮추셔야 돼요. 적게 읽고 많이 배워야 돼요. 100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꼭 예수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구독자 타점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자 타점 겸 이제 4월 결산이죠. 항상 4월 마지막쯤 되면 결산하실 분들은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결산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내가 얼마 벌었다 이렇게. 뭐 얼마를 벌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메커니즘대로 매매를 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맞아요. 5월 1일 휴장이네. 생각해보니까 맞죠? 그걸 생각 못했네. 그러면 변동성이 생기는 날이 5월 1일, 5월 2일이겠네요. 주식 휴장일이 5월 1일, 5월 5일, 5월 6일이네요. 그러면 5월 2일로 바꿔야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 안 되겠다. 맞죠? 단타가 안 되겠네. 맞네. 요건 수정해야 되겠다. 근데 5월 1일이 휴장일이므로 단타 안 되겠네요. 에이, 실컷 연습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연습하셨던 분 있나요? 오늘 그거 할 때?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발견됐죠? 이런 것들. 오늘 같은 날도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급락 나오면 바로 탁 튀어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팔고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 뒤에 결과를 맞추려고 하진 마세요. 웬만하면.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죠? 김문수 관련주는 사실은 김문수가 오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맞죠? 그래서 일단 설명만 한번 해드릴게요. 5월 1일 날 이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죠. 굉장히 급하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맞죠? 이재명도 이렇게까지 빨리 될지 말지 몰랐겠죠? 몰랐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뜨끔했을 거야. 어잉? 이렇게 빨리 한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5월 1일 날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된다고 하는데 5월 1일 날 또 휴장일이니까
단타 연습을 못 하겠네요. 우리가 단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요거를 생각을 못 했네요. 5월 1일 날 휴장일이란 거를. 그래서 5월 1일이 휴장일이므로 단타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다음 날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맞죠? 땡이다 땡. 맞죠? 그 다음 2번. 국힘에서 오늘 이제 경선이 있었죠. 국힘 경선이 있었고 이제 결승전 2명이 뽑혔습니다. 김문수와 한동훈이 뽑혔어요. 홍준표랑 안철수는 탈락했습니다. 준표 아저씨는 탈락하면서 나 이제 정치 안함 수고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나 이제 정치 안 해요. 나 이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수고요. 이렇게 됐죠. 정계 은퇴를 하셨다. 사실 준표 아저씨나 김문수 아저씨는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대권이. 여기서 이제 대권 떨어지면 이 준표 아저씨나 김블리는 자기가 마지막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대선은 뭐 한동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오세훈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쟁쟁한 후보들이 있으니까 홍준표 아저씨랑 김문수 아저씨는 이번이 끝이다. 그래서 어쨌든 김문수 아저씨랑 한동훈 씨랑 둘이가 뽑혔다.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결승전이 언제 하더라? 나와 있나요? 5월 며칠이었는데 최종 경선이 3일이었죠. 그쵸? 3일이었다. 최종 경선 날짜 5월 3일이다. 맞죠? 5월 3일. 5월 3일이 토요일이죠. 또 하필 토요일이다. 맞다. 토요일이니까 또 우리가 단타를 연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누가 될까요? 김문수 아저씨가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 김문수 아저씨가 유력하긴 하죠. 사실은 지금 당장에만 따지면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맞죠? 사실 알아도 뭐 돈은 안 된다. 맞죠? 어쨌든 김문수, 한동훈에서 한 명이 뽑히고 그 한 명이 뽑힌 상태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겠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 김문수나 한동훈에서 한 명 뽑힌 게 한덕수로 이제 단일화, 흡수 단일화가 되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이제 한덕수로 미는 듯한 그런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죠. 여기서 갑자기 김문수 말, 나 단일화 안 할라요. 나도 욕심 나요. 나도 대통령 한번 해물라요. 해버리면 이제 나가리 되는 거죠. 갑자기 김문수 대 한덕수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낮긴 하죠. 이렇게 되진 않겠죠. 왜냐면 이미 김문수 쪽에서는 한덕수가 출마하면 한덕수 쪽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물주는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분위기죠.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는 분위기다. 따로 뭔가를 하진 않을게요. 종목을 보면서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 않을까. 산업은행빨 하나오션이 급락을 했어요. 오늘 몇 프로 내렸나요? 하나오션 오늘 마이너스 12% 내렸어요. 와우, 많이 내렸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 맞죠? 어제 종가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어제 대체거래소에서 밤 7시, 8시 거의 다 돼가지고 여기서 급락이 나왔어요. 대체거래소에서. 대체거래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제 종가는 사실은 약보합에서 끝났는데 이게 대체거래소에서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찍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5% 이제 합쳐서 오늘 마이너스 12%로 기록이 되어 있죠. 되나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사실 이게 상승 거래량으로 이 정도 쳐져야 이제 10몇 프로, 20몇 프로 올라가면서 매도할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급락한 이유는 그 산업은행이 하나오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정도 물려 있었으니까 탈출을 좀 하고 싶다. 재무 건전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좀 탈출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제 고점 형성을 하고 있을 때 탈출 좀 합시다. 이렇게 됐겠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죠.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던지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지분을 이제 3%에서 5%씩 쪼개기 블록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에서 5%씩 쪼개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꽤 걸린다. 다 팔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지금 이제 좀 팔다가 주가가 여기서 계속 오르면 또 천천히 팔 수도 있어요. 애들이.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상 봐가면서 이거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면 지금 예를 들어 한 비중을 한 10% 20% 팔다가 나머지 한 7, 80%뭐 50% 정도는 더 위에 가서 천천히 팔 수도 있다. 됐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이제 별표로 하자면 조선 업황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데미지가 없습니다. 데미지가 전혀 없는 상태다. 그 상태로 일단 산업은행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안개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크게 빠지면 공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더 빠져야 돼요. 매수하고 싶으면 일단 더 빠져야 됩니다. 뭐 대충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니까 대충 뭐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모아가다 보면 이제 돌려나갈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얘가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얘가 정말로 기대감이 끝났다면 여기 이제 박살내고 내려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지금 본전이 이 정도다. 대충 이 정도다. 그래서 이제 본전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본전을 만약에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떨어지면서 내 본전을 내일 모레부터 건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팔아야 될까요? 일단 본전에 빠져나와야 돼요. 됐죠? 일단 본전에 빠져나온 상태로 더 밑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말고 이제 내 본전을 건들 것 같아. 예를 들어 플러스 5%였다가 벌써 내 계좌에는 플러스 1%까지 내려왔어. 그럴 땐 그냥 파세요. 팔고 나서 어차피 더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모으는 게 차라리 낫겠죠. 괜히 무서워하지 말고. 알겠죠? 일단 나왔다가 멘탈 한번 잡고 정신 상태를 똑바로 고쳐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냥 어쨌든 더 떨어져야 된다. 매수하고 싶으면 더 떨어져야 된다. 이 단기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악재가 나오자마자 또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바로 올라가면 그냥 땡큐인데 바로 안 올라가면 또 이렇게 흐르다가 또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벌써 한 달, 두 달이 걸렸어요. 올라갈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사야 될까요? 말까요? 하면 주식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다. 시간이 한두 달 걸릴 수도 있다. 한두 달 어떻게 기다려요? 4개월, 5개월도 여기서 기다리는데 한두 달 못 기다릴까? 맞죠? 지금 이해는 갔나요? 어쨌든 지금 이 업황이라든지 어떤 재료에 데미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재료는 아직 더 남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훨씬 더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서 훨씬 더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한번 쫙 올려야 돼요. 고점 형성이 제대로 지금 안 돼 있어서 산업은행이 초를 지금 쳐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깨면 나온다는 생각으로 모았다가 불확실성 속에 한번 샀다가 돌려나가는 거 기대하고 깨면 나온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거는 몰라요. 여기서 돌려나갈지 안 돌려나갈지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됐나요? 뭐 21선 기법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21선이랑 61선이랑 겹쳐 있잖아요. 근데 거래가 지금 많이 터졌는데 오히려 여기서 많이 산 게 개미, 오히려 많이 판 게 외국인입니다. 오히려 개미가 던지지 않고, 물론 던진 개미들도 많겠지만 이걸 받아준 사람들이 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던지고 개미들이 다 사줬다. 외국인이 많이 던지고 개미들이 사줬다는 건 단기간으로 안 오른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려오면서 개미들이 또 몰라 무서워 하면서 팔아줘야 외국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또 사겠죠. 그럼 또 올라가겠죠. 항상 외국인이랑 개인은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번 갑시다. 급등조 오마카세. 앞으로 이제 3개월, 6개월 뒤를 보는 매매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당장에 오를 애들을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더 뒤를 보는 연습. 큰 돈을 벌려면 계속 뒤를 봐야 됩니다. 뒤를. 6개월, 1년 뒤를 볼 수 있으면 아주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수확을 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매일매일 뭐 30만 원씩 벌어가지고 돈을 벌기보다는 매일 30만 원씩 한 달 다 벌면 얼마예요? 얼마죠? 보통 거래일이 20일 정도 되니까 매일 30만 원씩 벌면 한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매일 30만 원씩 벌어서 한 달에 600만 원 벌기보다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려서 한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같은 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두 달에 걸쳐서 800만 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돈을 굴리기에 훨씬 유리해요. 매일매일 30만 원 버는 사람은 딱 거기가 끝이에요. 뭐 물론 한 100만 원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잃는 것도 많고 예수금을 크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 다음에 급등조 오마카세 첫 번째,
이제 5월 1일 대법 선고 이후에 이재명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대법 선고 때 만약에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 이재명 관련해서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통령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결국 집권을 하겠다는 뜻인데,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정책으로 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돈을 크게 벌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몇 가지 적어왔어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지금 좋나요? 지금 약간 올랐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 SDN 이런 것들이죠. 맞죠? 요게 태양광 관련주들. 대명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다 되고, 하나솔루션도 많이 올랐어요. 맞죠?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도 많이 올랐어요. 맞죠? 그 다음 풍력 관련주 유니슨 많이 올랐죠. 금양 그린 파워도 많이 올랐어요. SK 오션 플랜트 많이 올랐어요. 대명에너지 많이 올랐어요. 맞죠? 그 다음에 CS 베어링, CS 윈드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 정책주죠. 정책주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얘들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정책 관련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진짜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거래가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풍력, 뭐 수소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수소 관련주도 뭐 있어요? 매일매일 내일은 뭐 오를까, 내일은 어떤 테마가 오를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돈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돈을 못 벌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무슨 퓨얼셀 이런 것들 다 수소 관련주죠. S 퓨얼셀 맞죠? 많이 올랐죠. 수소 관련주들도 민주당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범한 퓨얼셀 다 마찬가지죠. 됐나요? 퓨얼셀 삼총사 맞죠? 퓨얼셀 삼총사 맞죠? 두산 퓨얼셀도 많이 올랐죠. 이해됐나요? 제 말이. 지금 이게 오른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전조 현상이에요.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뭔가 훨씬 더 큰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됐나요? 그 재생에너지의 이제 곁다리로 2차 전지도 꽤 좋을 수도 있어요. 2차 전지라고 하면 전부 다 좋기보다는 2차 전지 중에서 좀 기대되는 애들, 전고체 배터리 같은 애들. 전고체 배터리 하면 또 뭐가 있어요? 그쵸, 다 이제 나오죠. 한농화성. 2차 전지 지금 개박살 났죠. 2차 전지가 지금 거의 다 개박살 났잖아요. 차트들이. 근데 얘는 지금 개박살 난 게 아니죠. 지금 이 박스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이거는 개박살 난 게 아니죠.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차트들이 거의 다 지금 크게 에코프로. 이런 느낌이야 정상이죠. 지금 고점에서 지금 고점이 얼마였어? 30만원. 지금 5만원 돼버렸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거래가 터지면 팔아줘야 돼요. 2차 전지가 영원히 갈 건 아니니까. 조선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관련주들도 우리가 지금 있는 국면이 대충 이 정도일 거라고 봐요.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럼 거래가 터질 때마다 그냥 계속 팔아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어디가 고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됐나요? 영원히 가는 게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팔아주셔야 돼요. 내 거를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을 때 얼른 던져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 꼭다리에서 팔겠다는 마음보다는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는 마음으로 팔아도 아주 괜찮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됐죠? 한농화성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중에 살아있는 게 거의 전고체 배터리가 강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거래가 곁다리로 붙으면 전고체 배터리 애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쯤에 크게 떨어졌을 때마다 한 번씩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몇 개월 걸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 마찬가지죠. 박스를 만들고 있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좋은 호재를. 그러니까 세력들도 어떤 호재를 보고 모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이게 세력이 있다면 그냥 모아가다가 자기들도 어떤 큰 호재가 있을 때 그냥 거기서 이제 쭉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떤 재료를 무조건 어떤 딱 정해놓고 6월 달에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야지, 또 그렇게 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됐나요? 차트에서 느껴지나요? 에코프로랑 이수 스페셜이랑 다른 점이 느껴지나요? 2차 전지 애들이 지금 다 개박살 날 때 얘들은 왜 박스권을 만들고 있을까? 왜 얘들은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할까? 그게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기대감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들도 이수 스페셜도 요쯤 되면 뭔가 해볼 수 있는 느낌이 오죠. 모아놨다가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쪽을 다 봤어요. SDN이라든지 대명에너지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권하는 대로 바로 튀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권하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쉬다가 민주당 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을 뭔가를 크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호재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거다.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따라 붙으면 돈 안 벌겠다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가면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그 다음에 AI, 로봇, 전력 설비, 요거는 이제 세 개가 거의 하나로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이제 순환매 느낌으로 돌려나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AI 관련주들 뭐 있죠?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있고 솔트룩스, 마음 AI. 요번에도 민주당이 AI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올라갔었죠. 민주당이 AI를 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는 국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AI를 얘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엮여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그 다음 뭐 폴라리스 AI, 셀바스 AI,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것들도 다 AI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AI도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면 한 3개월, 6개월 뒤에 또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까지 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죠. 지금 당장에 오를 거를 보면 돈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항상 3개월, 6개월 뒤에 뭐가 오를지 미리 한 박자, 반 박자 내가 빠르게 예측하고 거기에 큰 돈을 묻어두고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처럼 한 번에 1억, 2억씩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나요? 지금 2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과가 나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성과가 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4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버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됐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해는 뭔가 이제 성과를 내보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다음 AI. 그래, AI가 좋을 수 있다. 기다려야 돼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이제 초보자들이 좋아하죠. 이런 자리 더 올라가지 않을까? 마음 AI 이름부터 좋잖아요. 마음 AI. 이름부터 AI가 붙어 있잖아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시 관련주, 로봇 관련주도 안 했네요. 로봇 관련주도 좋을 확률이 높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대장인데 얘는 좀 떨어져야 되겠죠. 대충 이까지는 떨어져야 잡을만 하죠. 시간만 주면 떨어지겠죠. 언젠지는 모르겠다만. 그 다음에 SBB테크, 그 다음에 SB 시스템즈 뭐 이런 것들 지금 이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서 보고 있죠. 이런 느낌이다. 로봇 관련주들도 앞으로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다음 전력 설비 관련주들 참 좋았죠. 얼마 전에 재룡산업도 길게 찔러주고 내려오고 항상 좋은 재료는 시간만 주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세명전기 너무 좋았어요. 세명전기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상한가 치고 그대로 흐름 끊기지 않고 얼마 전에도 수요일날 또 상한가 치고 내려왔죠. 됐나요? 너무 좋았다. 그 다음 뭐 제일일렉트릭, 그 다음에 재룡전기, 대원전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약하긴 해도 다 시간만 주면 좀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세종시 관련주들 유라테크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에는 정책 관련주로 묶였지만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면 세종시로 이제 옮긴다 안 옮긴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정책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서 사두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시간만 주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테크 또는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영보화학 뭐 이런 것들 있죠. 유라테크나 대주산업이 강하죠. 두 개가 딱 티가 나죠. 유라테크나 대주산업이 대장주나 부대장주 이렇게 번갈아 해먹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알령 해제 관련주 이제 여전히 민주당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대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향이에요? 어떤 국가 향이에요? 중국 향이겠죠. 중국 향. 국힘은 일본 향이죠. 요 두 개는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면 아무래도 시진핑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에 참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요거를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지금 날짜가 안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가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쯤 경주에서 지금 열린다고만 나와 있는데 대충 한 7월에서 8월쯤부터 시진핑이 우리나라 에이펙 경주에 직접 참가한다는 그런 찌라시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시진핑이 참가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참가한다 하면 또 급등 나오고 뭐 사실은 참가 안 한다 하면 또 급락 나오고 그런 변동성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상향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미리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논리가 이해가 되나요? 미래 일천 대사님들, 월천 대사님들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는 뭐 컨텐츠 쪽 있겠죠. 컨텐츠라고 하면 뭐 드라마, 영화, 뭐 드라마라고 봐야 되겠죠. 드라마 또는 뭐 웹툰, 웹툰 따로 뺄게요 그냥. 웹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공부하는 김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꼭 채팅 안 하더라도. 엔터. 화장품. 또 뭐 있어요? 게임. 또 뭐 있어요? 여행도 있죠. 맞아요. 여행도 있어요.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여행은 일단 직접적이진 않으니까 맞죠? 뺀다면 보통 이제 이렇게 5개로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뭐가 제일 크게 갈지는 사실은 몰라요. 지금에 와서는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게임이나 화장품이 약하긴 해도 그 당시로 가면, 그러니까 한 6, 7월, 8월, 9월쯤 가서 이런 찌라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화장품이나 게임이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봐서는 거래가 많이 들어온 게 이제 컨텐츠 쪽, 드라마라든지 웹툰 쪽 많이 들어와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은 조금 약하고 게임도 살짝 약하고, 그런 지금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맞죠? 여행은 좀 뺍시다. 여행은 좀 약하게 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요 5개 위주로 봤다가 각 섹터마다 대장주 한 개씩 해서 한 2-3개 정도 분산 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컨텐츠 쪽 드라마는 이제 스튜디오 미르, 요때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지금 당장에는 올라갔죠. 그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은 자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오늘 올라가 버렸어요. 이러면 또 기다려야 돼요. 맞죠? 요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였는데 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놓쳤다. 일단 놓쳤다. 그 다음에 M83 내려와야 되고, A스토리 또 잡힐 듯 안 잡힐 듯 해버렸죠. A스토리도 우리가 여기서 박스를 쳐놨는데 안 잡히고 올라가 버렸다. 그 다음에 콘텐트리 중앙도 묵직하게 밀어 올리는 중이고, 지금 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장이 좋다고 해서 섹터 전체가 이렇게 매일매일 3% 4%씩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우상향을 하려는 느낌이 지금 드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내려온다면 또 사볼 수 있겠죠.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웹툰 쪽 Y랩, 여기서 민주당 때문에 올라갔죠. 민주당 때문에 올라가서 또 내려와야 된다 맞죠?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기다리면 알아서 또 떨어진다. 대원 미디어 잘 나가고 있고,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웹툰 관련주로 다 엮여 있습니다. 다 추가해놨다가 기다리기만 하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YG 플러스 오늘 참 좋았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 했죠. 이렇게 아마 구독자님들하고는 안 했지 싶다. 이거는 제가 대전 오프라인 강의에서 설명을 했을 것 같네요. 기억이. 대전 오프라인 강의에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가 요때였어요. 오프라인 강의가 할 때가 요때였는데 요쯤에 아마 올 거다. 요쯤에 이제 요 박스권을, 요 예쁜 박스권을 깨고 내려올 때 배팅이 나가면 참 좋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듯 말 듯 하다가 이렇게 깨버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배팅이 나가야 된다 라고 이제 대전 오프라인 강의 때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JYP 너무 좋았어요. 맞죠? JYP가 우리가 요 자리에서 처음 봤었죠. 지금 여기서 생각보다 급락이 심하게 나온다.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 요거는 이제 흐지부지 되다가 양봉이라든지 뭔가 돌려나가는 흐름이 생기면 한번 해보면 참 좋다. 어차피 한알령 때문에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자리 그대로 이 자리에서 돌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따라 붙어가지고 하루에 2% 3% 수익 내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급락이 나와요. 급락 나온 애들이 왜 급락이 나왔을까? 이게 급락이 나올 만한 이유일까?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이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모아 나가다 보면 알아서 수익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서 잘 모아 나가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10%가 넘었겠죠. 14% 15%까지 나오겠죠. 또 JYP는 우량주니까 2조 4천억짜리니까 많이 모아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M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따라붙는 거예요. 따라붙기가 좀 거시기 한 거죠. 제가 별로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 차트.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JYP처럼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한 방 맞아버리면 손실이 크게 나겠죠. 그 다음에 하이브. 하이브도 이제 요때 이제 시장 급락 나올 때인 걸로 보이네요. 시장 급락 한번 나오고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좀 차트가 애매해졌죠. 또 땡. 또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또 떨어지면 여기까지 또 떨어지겠죠. 기다려야 된다. 키스트는 안 하기로 했죠. 좀 약하니까. 그 다음 YG 엔터테인먼트도 조금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냄새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토니모리, 이제 화장품으로 넘어갑시다. 화장품, 토니모리가 여기서 한알령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요런 자리를 좀 한 번에 깨주면 좋아요. 요 자리를 한번 딱 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알령 관련해서 시간이 좀 남았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되다가 한번 딱 깰 때가 올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를 보면 좋겠죠. 일단 급등주 오마카세에서는 뭔가 흐름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 마녀공장 참 좋았죠. 참 좋았다. 이렇게 급락 나올 때 모아가야 된다. 여기가 전저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코스맥스 참 좋았어요. 참 좋은 여행이었어요. 맞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체크를 미리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매수가 되신 분들은 지금 대충 15% 13% 정도는 수익이 나야 돼요.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몇 분 계셨던 것 같던데 저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한국 콜마 못 가죠. 이런 거는 못 한다. 한국 화장품 제조 VT 전부 다 이제 묵직하게 이렇게 올려 나가겠죠. 올려 나갈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꼭 급등주라 안 해도 돼요. 꼭 급등주라 안 하고 이렇게 천천히 밀어 올린 애들도 내가 잘만 사면 이런 자리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완전한 바닥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대충 이런 자리에서 내가 물려 있어요. 그래도 요까지만 해도 벌써 20% 이렇게 수익이 나요. 되게 크죠? 생각보다. 요까지 하면 한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한 10% 수익 날 것 같은데 막상 그어보면 20% 수익이 나요. 완전 바닥에서 안 사도. 그래서 너무 급등주에 집착할 필요 없다. 앞으로 기대감이 남아있는 애들만 노려서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한두 달 정도 계속 밀어 올리면 돈이 된다. 됐죠? 이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그대로 예측했던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자율주행 규제 완화 움직임이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플러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드디어 테슬라에 제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이제 테슬라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관련주들이 좀 많이, 테슬라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테슬라도 많이 올랐죠.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차트 보여주세요. 테슬라 차트가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네요. 테슬라 차트가 얼마 전에 요 날만 해도 많이 올랐죠. 9%인가 올랐죠. 어제 이틀 전에. 그래서 아마 이제 바닥을 살금살금, 요때가 이제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 자리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테슬라를 요 자리에서 많이 모아가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결과가 좋겠죠. 이제는 악재가 거의, 그렇죠. 우리 문 여사도 요 자리에서 많이 샀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엄마 쫄지 마라. 그냥 사라. 이런 자리는 사는 거다. 어차피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테슬라가 먹는다. 기정사실이다. 사야 된다. 어차피 테슬라는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아직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문 여사도 지금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호재가 있고 앞으로 뭐 5월인가 5월 6월쯤에 그 자율주행 뭐 발표 맞죠? 완전 자율주행차 발표 이런 것들도 있고 맞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꼭 요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시간만 주면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호재가 꽤 많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피런티어 살살 이제 돌려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SOS랩도 살살 돌려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돌려나가고, 슈어소프트가 좀 강하네요. 다른 애들보다 확실히 좀 강하게 보이죠. 슈어소프트 테크죠. 그 다음에 모트렉스도 자율주행 관련주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텔레칩스, 그 다음에 넥스트칩, 그 다음에 라이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을 줄 수만 있다면 괜찮은 재료가 될 걸로 보이네요. 나는 자율주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차라리 뭐 재생에너지 쪽으로 난 좀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고 될 것 같은 애들로 집중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든 종목들이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가정통신문까지 다 가정통신문까지 한번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수요일까지 쉴까요? 오랜만에 어차피 월화가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월화수 해서 수요일까지 쉬고 목요일날 또 뵙도록 할까요?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라이브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종료.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 다시 보기 바로 라이브 게시판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